들어와, 들어와. 오늘은 내가 국어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 국어 성적 진짜 올리기 힘들지. 나도 국어가 원래는 5등급에서 시작했거든. 5등급에서 재수 수능 때는 만점까지 받았는데 5등급에서 만점까지 오르는 그 과정이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처절했어.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겪었고. 나도 친구들이 국어에서 조금 시행착오를 덜 겪고 조금 빠르게 성적이 오르는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영상을 남겨. 어떻게 문학을 정복할 수 있을지. 왜냐면은 문학은 비문학에 비해서 정복하기가 쉬워. 그래서 어떻게 문학을 내가 정복할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많은 팁들을 주려고 하니까 끝까지 보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자, 내가 오늘은 시간인 만큼 딱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문학 개념어를 완벽하게 숙지해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2020학년도 수능 완성 문제집을 보고 예를 들어줄게. 지금 PPT 보이니? 자, 문제 보이지?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이 문제를 지문도 안 읽고 10초 만에 풀 수 있어. 물론 실제 시험장이라면은 가서 고민을 해야겠지. 만 나는 제시문을 안 보고도 이게 답이 3번이라는 것을 80% 이상 확신을 할 수가 있어. 왜? 어떻게? 행동과 내면 심리 서술이 없는 그러한 문학 작품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시점이 1인칭이든 3인칭이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 소설이나 시가 쓰였던 간에 무조건 행동이나 내면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지. 나는 그래서 너네들이 문학 공부를 할 때 문학 개념어와 문학의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이전부터 내가 수험생 때 도움을 받았던 문학적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는 책을 추천했지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봤는지는 모르겠네. 이 책을 보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광고는 400명 채널이니까 당연히 아니고 진짜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추천이니까 꼭 시간 나면 보도록 해봐. 두 번째, 문제풀이 순서. 나는 솔직히 비문학에서는 문제풀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문학에서는 사실 최적화된 문제풀이가 엄연히 존재하다고 생각을 해. 물론 그 순서를 안 따르고 문제를 풀어도 다 맞출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을 아끼자는 거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지. 시간을 1, 2분이라도 아끼면은 그 시간에 비문학을 풀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조금 추상적이지?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이것도 2020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야. 자, 보면은 31번, 32번, 33번, 34번은 좀 잘렸어. 근데 34번은 이렇게 나와 관련된 문제야. 근데 나 같으면은 32번을 먼저 풀고 31번과 33번에서 소거할 수 있는 보기는 모두 소거하고 그 다음 34번을 풀고 31번과 33번을 다시 돌아가서 소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전부 소거할 것 같아. 자, 왜 그러냐? 우선은 제시문, 가, 나, 다 중에서 특정 제시문과 연계된 문제, 그리고 그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이 좋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32번을 먼저 풀었다고 치자. 그러면 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다야 제시문에 대한 기억을 살리고 공통 문제를 풀면서 소거할 수 있는 보기들은 전부 다 소거하겠지. 그 제시문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통 문제를 풀면서 보기를 소거해 주는 것이 가장 시간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야. 세 번째로는 애매한 선지 대처법이야. 사실 국어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도 이 문제가 답인지 아닌지 정말 100% 확신을 갖고 푸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 한 번 더 예를 들어줄게. 이것도 수능 완성에 있는 어떤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면 알겠지만 2번, 3번, 5번이 확실히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하자. 1번과 4번 중에 고민이라고 하자. 부서 반복은 맞았어. 확인했어. 근데 변화된 인식이 있나? 라고 헷갈릴 수가 있고 4번에서는 자문하는 방식 활용이 확실한 걸 알겠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있나? 라고 헷갈릴 수도 있지. 나는 둘 다 애매하다라면은 무조건 4번을 고르겠어.
왜? 왜 고를까? 이는 인식의 변화보다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조금 야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 인식이 변하는 게 문학작품에서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인식이 드러나는 거는 거의 100%야. 어떠한 사물에 대한 인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작품은 있을 수가 없어. 즉 인식이 드러나는 거는 거의 모든 문학작품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선지가 두 개 있을 때는 나는 당연히 보편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은 선지를 고르고 이를 답으로서 체크를 하겠어. 애매한 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 80% 확신하는 선지가 있고 50% 확신하는 선지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80% 확신하는 선지를 고른다. 자, 두 번째, 내가 50% 그리고 50% 확신하는 선지가 두 개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더 이상 보기를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떠한 선지가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확실하게 답이라고 확신하는 선지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선지에 대한 설명이, 다른 선지에 대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고 애매할 수 있어도 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과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확실한 것을 답으로 고르고 넘어가라. 자, 이렇게 내가 애매한 선지와 관련된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쨌든 나는 시행착오를 너네들이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는 거니까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혹시 너네들이 또 부족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다라면은 댓글로 주제 추천을 해줘. 영상이 너네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한다. 바이.